자, 이번 현역가왕 본선 3차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예상이 뭐 100%는 아니었지만 거의 90% 정도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논란이 굉장히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선 홍자, 빈예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출 논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강혜연 씨의 노래 무대를 본 정수라 씨가 뭐 굉장히 훌륭했다, 잘 불렀다 라는 평가를 줬는데 결론은 343점을 받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빈예서양의 292점이 높은 점수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이 300점대가 평균 점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강희연 씨가 343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스테파니 씨의 무대, 저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스테파니 씨가 진짜 이번엔 떨어지겠구나. 사실 그 전에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홍자 씨와의 사퇴 때의 주역이기도 하고 계속하여 퍼포먼스에 집중했을 뿐 노래를 잘 부른다 라고 하기에는 실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퍼포먼스를 함께 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아마 이 마스터단의 가산점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마스터단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잘못 생각했구나, 가슴 벅차게 봤다, 두고두고 보고 싶은 무대다 라고 말하면서 34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스테파니 씨가 만약 400점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운명은 전혀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막말로 홍재윤 씨가 방출 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상황이 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무대가 홍지윤 씨였는데 굉장히 칭찬받았거든요. 어떤 무대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340점을 받은 스테파니 씨와 비교해서 391점 더 높은 고득점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차지현 씨와의 무대 때문에 1라운드 점수가 적었던 홍지윤 씨가 나중에 이제 방출 후보 가냐 못 가냐 이 상황까지 놓이게 됐었죠. 구수경 씨 역시 압도적인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음이탈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이걸 마스터단도 가수들도 다 느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른도 마스터는 마음이 아프다라고까지 했는데 윤명선 마스터는 굉장히 극찬합니다. 몰입감이 상당히 좋았다. 얼굴 자체로 관객에게 몰입감을 선사했다. 하지만 정수라 씨는 원석이라서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더 빛날 수 있다. 이번 노래는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활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1등 했다라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보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라면서 준 점수가 340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니 가수가 생각보다 고득점을 받았구나라는 걸 구수경 씨의 점수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장태희 씨가 그 다음 무대를 가졌습니다. 장태희 씨야 뭐 워낙 정통 트롯을 잘 부른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310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파니 씨의 무대 노래가 장태희 씨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놓고 본다면 저는 비슷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의외로 장태희 씨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작된 이수연 양의 무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뭐 빈예서양의 팬이다라고 아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빈예서양을 많이 아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10대 가수들 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렇게 한참 어린 나이에 가수들이 나와서 이 경쟁을 하며 실력을 빛낸다라는 게 기특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수연 양의 이번 무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보적이었다.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고음, 저음, 감성 표현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 그래서인지 함께 무대 대결을 펼쳤던 빈예서 양도 야 잘한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고음을 마지막에 막 3단을 꺾으면서 터트릴 때는 반응이 실시간 채팅 반응 보세요. 진짜 잘한다. 덜덜덜 소름 돋는다.
너무 잘한다, 최고다, 미쳤다, 이런 얘기가 빗발쳤고 정수라 씨는 울컥해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들에게 뭐 앞에 있는 예능인들 말고 이런 쟁쟁한 마스터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추나 마스터도 애 같지가 않다. 나는 전화할 때 절대 저렇게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울 뻔했다. 이런 극찬이 나왔고 빈예서 양도 너무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전유진 양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친구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 옛날 생각나는데 수연이는 11살 치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 극찬을 합니다. 어른보다 더 섬세하고 기승전결까지 더하는 감성이 있었다. 사실 윤명선 마스터도 이미 첫 소절에서 끝났다. 노래를 완벽하게 표현했고 이 초등학생과는 음악 작업을 안 하는데 수연 양과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무려 410점을 득점합니다.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죠. 빈예서 양은 참 부럽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금잔디 씨의 무대는 뭐 아쉽게도 313점대. 그리고 차지현 씨의 노래 무대가 모르겠습니다. 뭐 잘 불렀다 못 불렀다를 떠나서 차지현 씨의 노래 무대가 뭐 노래 실력이 당연히 높죠. 노래 잘 부릅니다. 뭐 뮤지컬 짬밥이 몇 년인데요. 하지만 이번 테스 형 노래가 찰떡이었느냐 1등 무대였느냐 라는 걸 놓고 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엄청나게 좀 뭔가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현장은 난리 그 자체다. 이 열기가 TV를 통해 전달되지 못하는 게 통탄스럽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현미 마스터는 어떻게 저 목소리를 완성했는지 묻고 싶다. 자신의 목소리로는 표현을 못한다. 탐나는 보컬이다. 갖고 싶다. 극찬 중에 극찬을 하는데 서른도 마스터가 제가 생각했었던 의아한 점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셨어요. 오늘은 조금 다르다. 단점을 발견했다. 노래를 계속 밀면서 부른다. 살짝 끊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노래를 전부 다 밀어서 부른다. 그러면 빨리 질려버린다.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완벽할 거다. 굉장히 정확한 심사평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점수가 429점이 나와버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수연 양의 무대보다 차지현 씨 무대가 훌륭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 못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차지현 씨가 이수연 양의 무대 점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최고점을 등극합니다. 이거 마스터석에서도 이런 예능인들이 막 극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러려고 했구나. 오죽했으면 가수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주희 씨는 사실 굉장히 탈락 후보라고 예상했는데 국악 발성의 문제점을 서른도 마스터가 탁탁 집어주면서 하추나 마스터도 국악을 잘하면 가요 잘하기 어렵다 라며 348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의 주인공인 홍자 씨 얘기를 좀 할게요. 홍자 씨가 또 이 노래 선곡을 하니까 마스터석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슬로우인데? 또 애절한 노래인가? 이게 시청자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또 똑같은 노래 부르네? 지겹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자 씨는 홍자 씨 스타일의 노래를 전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음이탈도 없었고요. 뭐 노래를 저는 것도 없었고 감성도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겹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못 부른다. 곰탕 보이스 질린다. 이러한 말이 많았습니다. 마스터석에서는 사실 칭찬 일색이었지만 이 서른도 마스터는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슬퍼 보이긴 처음이다. 노래가 너무 슬프다. 이게 어찌 보면 홍자 씨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성을 가지고 감동을 준다는 게 쉽지 않다. 라면서 또 좋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서른도 마스터가 좋은 목소리 갖고 있다. 400점 이상 나올 거다. 400점 넘었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당시 때 이 반응이 채팅창 보세요. 엥?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 목소리가 좋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서주경 마스터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역시나 점수는 362점. 알맞게 나온 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대가 다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들의 운명의 결정이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웠던 건 중간 순위 16위였던 그러니까 빈예서 양이 사실 꼴등이었잖아요. 근데 관객평가단의 점수로 점점점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1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어쨌건 패자부활전에서는 뭐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기회 정도의 이유였지 그게 뭐 점수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었던 관객평가단은 빈예서 양이 2절을 잘 못 불렀지만 그래도 1절에서 불러줬었던 그 노래 실력과 뭔가 응원의 점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진출자가 발표되는데 홍자 씨가 최종 7위로 가장 먼저 발표가 됩니다. 아, 이때 채팅창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홍자 씨 같은 경우 나중에 스테파니보다 노래를 잘 불렀나?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홍자 씨의 무대가 노래 실력면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전 좀 무리가 있고 좀 지겹다. 뻔하다. 이런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시청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 말이죠.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결국 홍자가 진출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구수경 씨도 최종 5위로, 차지현 씨도 최종 4위로, 이소연 양이 최종 3위로, 1위는 솔지, 2위는 김태현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태현 양은 국민판정단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참가자가 됐어요. 무려 364점을 받았습니다. 홍자 씨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보면 구수경 씨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가장 낮은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걸 보면 겨우겨우 턱걸이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관객평가단이나 시청자들의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후반부에 갔을 때, 준결승, 결승전에 갔을 때 굉장히 발목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스테파니는 방출 후보, 홍지윤 씨가 8위로 준결승전에 진출을 확정짓고 제 예상대로 4인 1조 2개 팀으로 패자부활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대가 펼쳐졌는데 저는 이때 보자마자 일단 강희연 씨 무조건 올라가고 장태희, 김주희 둘 중에 한 명 올라가겠구나. 추다혜 씨는 팬덤도 약하고요. 대국민 투표도 약하고요. 노래 호불호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의외였던 건 계속 가요. 재투표를 진행하고 재투표를 진행하고 강희연 씨가 준결승 진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투표를 하는 와중에 추다혜 씨가 먼저 방출 확정. 그리고 재투표를 한 결과가 장태희 씨였습니다. 김주희 씨가 생각보다 요번 패자부활전에선 노래를 좀 더 잘 소화하지 않았나. 결국 두 사람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펼쳐진 두 번째 팀. 아, 저는 빈예서 양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소절 듣자마자 그래, 눈물 안 흘렸으면 올라가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왜 빈예서 양도 준결승 진출에 대한 비판 논란이 클까요? 자, 이거 좀 보면 빈예서 양의 노래 너무 잘해서 그래, 예서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스테파니 씨는 선방했는데 4명 중에 가장 못 부른 게 팩트예요. 소유미 씨가 생각보다 너무 잘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유미 씨가 아, 이거 무조건 합격하겠는데? 그럼 빈예서 소유미 두 사람인가? 라고 예상을 하며 무대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 채팅창 반응 보세요. 빈예서 소유미다. 소유미가 잘한다. 소유미 올라가라.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의 결과가 나왔죠. 서른도 마스터도 노래를 저 꼬맹이가 잘한다. 맛있게 부른다. 빈예서 양을 칭찬합니다. 결국 하이량 씨가 탈락. 그리고 스테파니 씨가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다.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이 빅예서 양이 결국 홍자 씨와 더불어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잖아요. 근데 채팅창 반응이 보세요. 여기 보면 홍자가 나았냐? 스테파니가 낫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음 주 홍자, 빅예서, 홍지훈 탈락해야 된다. 무대에서 우는 건 최악이다. 이번 무대로 파악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자, 이런 비판과 논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홍자, 빅예서 이 두 가수가 평소 실력대로 홍자 씨가 천기가왕 때, 패자부활전 때, 빅예서 양이 애당초 팔자전쟁 때, 솔로 무대 때 둘 다 노래를 정상적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논란의 책임은 가수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배경은 있었다. 근데 다만 좀 더 아쉬운 건 홍자 씨일 수밖에 없다. 빅예서 양보다 경력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스트롯 때의 진선미의 경험도 있고 나아가서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빅예서 양보다 더 상대적으로 비판 여론이 좀 클 수밖에 없다. 빅예서 양 같은 경우 요번에 진출하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으름장 놓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승 진출 확정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많은 스포일러가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준결승전이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홍자, 빅예서 두 사람의 무대를 날카롭게 보십시오. 예리하게 보십시오. 또 실수를 하는지, 노래 실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그것 또한 이 두 가수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수가 앞으로 남은 무대에서 빅예서 양의 실수 없이 완벽한 무대를 홍자 씨가 이때까지 지겹다라는 곰탕 보이스보다 좀 더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어내어 차별화를 두어 극찬을 받는다면 누가 이 두 가수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현역가왕의 장단점과 문제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홍자, 이들 모두에게 같은 논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적은 4명이 유튜브 조회수나 대국민 투표안에 탑1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찌 본다면 결승 진출자로서의 어떤 조건들이 합당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면 많은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온라인상의 반응을 보면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탑7이 아니고 탑10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결승전 녹화 중인 가수 누구누구 있냐? 홍지훈이 이번 3차전 1위 찍고 준결승 간 거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탑10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현가는 탑7의 의미가 없다. 빅예서가 아닌 다른 어린 가수가 본선 3차전 1등 했다는 사실이 정말이냐? 자,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3명, 10대 가수 3명이 없으면 콘서트를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갑자기 콘서트 10명 돌린다는 말이 나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좀 하나씩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요번 팔자전쟁을 통해서 패자부활전까지 이루어지는 준결승전 진출 3차전 무대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무대인 준결승전도 아니고 그 다음 무대인 결승전 무대까지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스포일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서바이벌 출연 금지시켜야 한다. 이게 이번 결승전 녹화가 이어지고 나니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 왜인가 봤더니 어렵다. 아마 법적으로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다. 서바이벌은 가능하다. 배역을 따는 드라마 오디션과는 다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10대 가수들이 등장했을 때 이 제작진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괴리감이 있느냐. 사실 이 서혜진 PD와 제작진은
10대 가수들의 파급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 10대 가수들에 대해서 불만만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현역 가수들, 그들에게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러한 말도 있어요. 제작진 너희도 나중에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나 콘서트나 뭐 등등 일정 소화할 때 불리한 거 아니냐. 굳이 왜 뽑냐. 너네 지금 프로그램 시청률 때문에 화제성 하나 보고 뽑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의 시청률 화제성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방송사가 시청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가 조회수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가수들에 대한 불안 증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 증세. 왜일까요? 이들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른 가수, 성인 가수가 설 자리를 10대 가수들이 다 차지한다. 이게 결승전과 콘서트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빈예서처럼 노래를 절반이나 날리고도 결승전에 올라간 일이 있었냐? 눈물로 때우는데 올라간 경우 모든 서바이벌 방송을 통틀어도 없지 않냐? 서혜진 PD가 넌 내 원픽이니 노래 안 불러도 돼. 내가 올리면 끝이야. 뭐 그런 건가? 그냥 빚내서 우승 주고 끝내라. 이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다. 뭐 그렇다. 누구는 커닝페이퍼 들고 노래하다 걸렸었다. 뭐 아니다. 이건 실격 아니냐. 역대급 사고다. 팬들은 우승을 안 하길 빌어야 할 거다. 빚내서가 우승하면 여러모로 난리가 날 거다. 많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10대 가수들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빚내서 양이 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음 무대, 그러니까 준결승전 무대, 결승전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홍자 씨가 계속 탑10 안에 들어가듯이 빚내서 양이 결국 탑10 안에 들어가 우승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승전은요. 알다시피 마스터단과 방청객들의 점수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문자 투표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실시간 문자 투표가 모든 걸 뒤집습니다. 모든 걸 뒤집어요. 근데 이 보세요. 홍자 씨는 빼고 10대 가수들만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대 가수들이 나이 차이가 난다 해도 전유진, 김다현, 김태훈 양은 심지어 이미 단독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내서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콘서트 티켓 파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정동원 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콘서트를 안 올 거니까는 이 10대 가수 3명 중에 한 명이 우승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핀오프 프로그램도 다 3달 동안 고생한 거 날아가는 거다. 시간과 돈만 쓰고 남는 건 없다. 우승시켜봐라. 막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보이콧 할 거다. 아마 어른 가수들 팬덤이 보이콧 할 거다. 티켓 구매 안 할 거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홍지윤 씨는요. 제가 탑10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홍지윤 씨가 지금 현역가왕 콘서트, 인천, 청주, 울산 등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홍지윤 가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결승전에 진출해서 지금 막강한 순위를 자랑하지 않으면 콘서트 신경 쓰시겠습니까? 막말로 탑7만 콘서트를 하잖아요. 탑7에 안 들었는데 콘서트 걱정하시겠습니까? 알 바가 아니죠. 이건 홍지윤 씨가 이미 결승전 녹화 방송에서도 탑7 순위 안에 무조건 들어갈 만한 마스터와 방청객들의 점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딱 그래 보이시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홍자 씨는 빼고 홍지윤 씨. 최소 이 4명의 가수들은 이미 탑7 안에 들어갈 정도의
점수를 이미 선점했다. 그리고 보세요. 홍재윤 씨가 이번 준결승 진출할 때 1위를 찍고 갔어라고 하는 말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10대 가수 중에 한 명이래. 3차전에서는 아마 3, 4위 정도 했을 거래. 왜냐면 홍지윤은 차지현과의 점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100점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뒤집기가 어려울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말, 1위 가수는 누구냐? 보세요. 정말 이게 맞다면 실수도 없고 멘탈이 장난 아니네. 나중에 크면 탑 가수가 될 것 같다.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탈락 후보자가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 방출 후보줄 가운데 2명에서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거다. 그 중에 스테파니 씨가 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하이량 씨도 굉장히 저는 두 번째로 확률이 높다. 그 외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장태희, 김주희, 소유미, 뭐 금잔디 씨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추다해 이런 가수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 8명 방출 후보 중에 빈예서양은 무조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결승전 방청 녹화 스포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무래도 이 6명 중에 2명, 제가 본 건 스테파니 하이량인데 아직까지도 홍보성 기사에는 스테파니 씨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 예상과는 다르게 스테파니 씨가 패자부활전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며 추가 합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마스터들의 어쨌건 평가도 이 무대 비하인드가 3개만 공개를 됐다라는 것도 논란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이 현역가왕3의 유튜브 조회수와 상관없이 결국 패자부활전에 추가 합격자가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어긋날 경우 아마 반발도 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대국민 투표에서의 탑10 이거 무시 못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바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빈예서양이 만약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이량 씨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스테파니 씨가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탑10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차지현 씨가 탑10 안에 들어온 장태희 씨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꼽